다육이를 부탁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거리대 다육이들 살펴보면서 비를 또 맞았고요. 다육이들이 지금 성장하는 그 느낌이 많이 들어요. 얼굴이 되게 커진 다육들도 많고요. 물이 지금 살짝 들어오는데 이렇게 비를 맞으면 백분이 빗물에 살짝 이제 투명해지면서 색감이 더 예쁘게 도드라집니다. 물광이 백분 그 화장빨보다 다육이들이 더 예쁘죠. 얼굴이 좀 깨끗해져 보이면서 이제 그렇게 예뻐 보이는 겁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이 표현에 다육이를 다진다거나 묵힌다거나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요. 제 그 시청자님들 중에서 30% 정도가 1년 미만 차의 다육맘님들이 계시고요. 40% 정도가 3년 미만 차의 다육맘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2년 이상 3년 미만이 40%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시작하시는 다육맘님들이, 매니아들이 이제 많이 이제 제 영상에 이렇게 찾아오시는데요.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좀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는구나. 제가 3년 차다 보니까 이제 제 기준에 맞춰서 이제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다육이를 구입을 하면 이 다육이를 성장을 시켜야 될지 아니면 굳히기, 그러니까는 묵혀갖고 떼글떼글하게 더 이상 성장시키지 말고 모양과 그 다음에 색감을 내는데 치중을 할 것인지를 일단은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은데, 왜 그러냐면 그 선택에 따라서 어떤 화분에 어떤 환경에 어떤 배양토의 비율로 다육이를 키울 것인가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키핑장처럼 환경이 베란다보다 좀 더 좋으신 분들, 혹은 노지나 옥상, 개인 하우스에서 다육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덩치 키우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덩치를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큰 화분에다가 상토의 비율을 많이 높여가지고 다육이를 심으면 다육이가 덩치를 키웁니다. 다만 웃자라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햇볕, 일조량과 그다음에 바람, 통풍을 좋게 하시면 다육이들이 색은 예쁘게 들지 않더라도 웃자라지 않으면서 좀 이렇게 수영을 갖추면서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이렇게 베란다에서 다육이를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화분이 너무 크면 거쳐나기가 힘들고요. 또 화분의 무게 때문에 얘네들을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손목이라든가 손가락의 관절의 힘이 약해가지고 관엽식물을 키우다가 이런 작은 화분 하나 이거 번쩍 들면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육이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화분의 무게라든가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처럼 이제 큰 화분이 아니라 이렇게 작은 화분에 다육이를 이렇게 심어서 이제 케어를 해야 되는 분들한테는 저는 화분의 비율을 너무 높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희 친정엄마도 그러시고 화분을 크게 쓰는 걸 좋아하세요. 왜냐면 큰 화분에 다육이가 안에 쏙 들어가 있으면 사실 보기가 좋고요. 다육이가 주변 다육이들, 그다음에 주변 어떤 그런 물건들한테서 간섭을 안 받으니까 안전하게 키울 수는 있어요. 입장에 닿지 않고 손톱이 망가지지 않게. 근데 제 다육이를 보면 다 화분 밖으로 다 나오기 때문에 얘네들이 주변 다육이들하고 이렇게 간섭이 생깁니다. 간섭이 생기면 얘네들이 모양이 망가져요. 모양이 망가지고 이제 그런 게 싫으시니까 큰 화분에다 심으시거나, 혹은 이제 덩치를 키우고 싶은 다육들 같은 경우에는 큰 화분에다가 다육이를 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덩치는 커질지라도 색감이 예쁘게 물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물이 들지 않는다고 고민하시는 그 다육이가 어떤 화분에 심어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육이보다 너무 큰 화분에 심어져 있다면 물이 조금 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늦게 들 수 있다는 거. 그러면 화분의 비율이 어떤 게 좋으냐라고 하면, 저는 여태까지 다육이 구매하러 다니면서 처음 갔던 그 농장 사장님이 저한테 다육이보다 더 작은 화분에 심으라고 항상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 말씀처럼, 물론 유튜브 영상도 많이 봤지만 그 사장님이 화분보다 항상 작게 심으라 그래갖고 저는 그게 기준이었어요. 자, 화분보다 다육이가 작다라고 하는 게 그러면 또 어떤 건데,
보통은 당연히 화분이 더 크죠.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다육이의 로제트보다 화분이 1대1의 비율, 그 느낌이 있어요. 1대1의 비율 혹은 그 이하로 이렇게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구근 식물이지만 얘의 크기에 비해서 화분은 좀 큰 편이에요. 얘는. 그리고 얘 한번 볼까요? 요 퐁분 같은 경우에는 얘도 화분이 살짝 더 큰 것 같은 그런 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1대1의 비율로 심어졌다라고 이제 그렇게 제가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요 비욘세 무지개금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우와, 나와라. 비욘세 무지개금 같은 경우에도 거의 화분과 이 다육이가 1대1의 비율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육이 얼굴도 중요하고요. 목대도 중요하고요. 얼굴의 개수도 중요해요. 얼굴의 개수가 많으면 많은 영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애들이 얼굴이 커지기보다는 이게 좀 자꾸 무거워지게 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생각하셔갖고 화분의 크기를 조금 작게, 그 다음에 영양이 빡빡해야 되겠죠. 마사의 비율이 높게 햇볕을 많이 받고 통풍을 많이 받고, 그러니까 통풍이 잘 되고 일교차가 크면 다육이들이 예쁘게 무거워지면서 이렇게 물이 들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가다가 우리가 이제 물드는 계절이 봄, 가을, 겨울에도 이제 물이 든 상태에서 빠지지 않는 게 대부분인데요. 봄, 가을에 이렇게 다육이가 물드는 원인이 많은 햇볕이냐 혹은 높은 일교차냐, 이제 둘 다 중요하지만 굳이 어디에다 더 강조를 해야 되냐라고 하면 보통 농장 사장님들은 일교차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높은 일교차가 물드는데 더 중요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거는 뭐 과학적인 데이터가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다만 사장님들의 경험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 여름에 다육이들 일조량이 여름에 결코 부족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여름에 물이 들지 않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에 일교차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풍의 원리와 다육이가 물이 드는 원리 중에 해가 짧아지고 이제 강한 일조량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지면서 가지와 잎자루사리에 떨표를 만들어내면서 수분이 안 가니까 물을 더 이상 공급해주지 않으면서 이제 그 안에 있는 엽록체가 파괴되면서 그렇게 단풍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육이도 그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추측은 해보지만 또 봄, 가을에 성장하는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물이 들어오는 것은 그것과는 조금 또 다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본답니다. 지난 밤에 내린 비를 또 맞았습니다. 제 다육이들이 추석 때 또 비 왕창 맞았고 계속해서 비를 왕창 맞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비를 많이 맞았다 이러면 다육이들 이제 오대종 키우신 분들이 다육이 비 많이 맞아서 좋을 거 하나도 없다 이런 댓글들이 이제 생기는데요. 맞습니다. 물 관리는 여러분께서 통제 혹은 제어할 수 있다면 그 관수는 좀 이렇게 제어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화분이 바짝 마르고 그 다음 관수가 되는 것이 다육식물에게 가장 좋은 관수법입니다. 어떤 물주기의 텀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요. 화분이 바짝 마르고 그 다음 관수가 되기 전에 바짝 마른 화분에 관수가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관수법이지 뭐 1일이다 아니 뭐 한 달이다 뭐 보름이다 열흘이다 이런 주기의 기준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화분이 바짝 마르는 것은 작은 화분과 큰 화분 그다음에 토분과 뭐 플라스틱 화분 도기 화분에서 많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육식물을 조금 오래 키우신 분들은 이제 그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관수의 시점을 좀 이렇게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가 있는 거고요. 시작하시는 우리 다육맘님들은 그걸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가장 좋은 방법은 관수의 시점, 화분이 정말 바짝 말라서 먼지가 풀풀 날 때까지 물을 주지 않으시거나 혹은 다육의 입장이 쭈글쭈글 해가지고 어머 얘네들 물 줘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또 하나 여기에서 함정이
다육이 3, 4년씩 이제 키워서 저처럼 약간 이제 볼 줄 아는 분하고 7, 8년씩 키우셔갖고 다육이 볼 줄 아시는 분들하고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면 얘가 목이 마르구나 안 마르구나를 판단하는 그 쪼글쪼글함의 그 관대함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 시작하시는 다육맘님들은 뭐 진짜 주름 하나 없이 팽팽한데도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목이 마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제 저나 조금 더 많이 키우신 분들한테는 택도 없죠. 그런데 이제 좀 더 과한 상태에 갔을 때도 또 다른 이제 판단 기준이 쓰겠죠. 저처럼 3, 4년 차는 물을 줘야 되나 고민하지만 7, 8년 차 다육맘님들 혹은 농장 사장님들은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경험에서 오는 차이라고 하겠죠. 영상에서 아무리 많은 이야기들을 해드려도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과 아무리 이야기를 해드려도 본인들이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저 역시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육생활을 하시면서 경험으로 그런 부분들 채워나가시면 됩니다. 타인에게는 쉽게 받아들여지는 어떤 키우기 방법이 나에게만은 유독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나의 어떤 그런 과거 다른 식물 키우기법대로 키우고 싶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저도 그랬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들은 정말 참고하시고 다른 유튜버들의 영상도 많이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소중하고 예쁜 다육이 예쁘게 건강하게 키우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다육식물을 가지고 처음에 구매를 했을 때 이 다육식물을 묵힐 것인가 그 다음에 성장을 시킬 것인가에 따라서 다육이 화분 선택하는 방법, 배양토, 그 다음에 놓고 키우는 장소에 대한 그런 부분들 이야기를 나눴고요. 다육식물 물들이기 위해서 일교차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높은 일교차를 그나마 조금이라도 인위적으로 조절하기 위해서는 베란다에서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은 밤에 베란다 문을 닫으시면 안 되고요. 여전히 24시간 저는 지금 그러니까 그 에어 서큘레이터를 돌리고 있어요. 그리고 간간히 한밤중에 스프레이 정도를 해가지고 다육식물이 조금 더 오돌오돌 춥게 떨 수 있게 하면 그게 더 높은 또 일교차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해서 저도 지금은 그렇게 한번 해보고 있는 중이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한 다육생활을 응원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